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요즘 들어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 이른바 이제 그 친윤 쪽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너가 지금 분열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봐요. 애당초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시작해서 총선 때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윤들과 친윤 유튜버들 그리고 또 친윤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내부 분열이에요. 이 사람들이 내부 분열을 지금 일으키고 있고 그 분열을 막아야 된다. 분열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인데 어떻게 제가 내부 분열을 하는 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부 분열을 하는 사람들은 친윤이고 내부 분열을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제가 친윤을 비판하고 있는 게 저인데 어떻게 제가 내부 분열을 한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냐고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비판하지만 저 인간들은 계속해가지고 내부 분열을 하고 암적 존재처럼 저런 식으로 활보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가 있겠냐고요. 제가 하는 거는 지금 내부 분열이 아니라 내부 분열을 시키는 사람을 비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총선에 대해 가지고 겪으면서 저는 진짜 이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난다라는 말이 진짜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친윤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친윤 정치인들은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어떻게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못 뽑아 먹어가지고 안달인지 빨아먹을 수 있는 거는 다 빨아먹고도 지금 이 순간에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을 빨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유튜버도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 이길 수 있는 사람 이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일 필요한 게 누굽니까? 이재명을 이기는 사람 그게 다예요.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제일 원수라고 하는 한동훈이라고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한동훈 대표 손 들어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했던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왜 뽑으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좋아서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했던 사람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은 야 이재명보다는 낫지 이런 심정으로 뽑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보수를 괴멸시켰던 장본인이니까. 보수를 완전히 괴멸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그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우리가 0.7% 차이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 혜택을 받았던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친윤 쪽의 사람들은 어쩌고 저쩌고라고 한다면 정말 저는 진짜 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 자기 운명을 자기가 지금 망치고 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일 필요한 사람은 옆에서 딸랑딸랑거리고 있는 그 간신배들이 아닙니다. 총선 때부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친윤이라고 하는 그 기회주의자들, 그 어떤 딸랑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원하지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구원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는 것만이 윤석열 정부를 위한 길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선택했던 거는 최악의 악수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옆에 있는 딸랑이들 친윤 때문에 옆에서 눈가기를 맡고 있는 그 친윤 유튜버 쓰레기 같은 유튜버들 때문에 그 최악의 결정을 내렸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계엄으로 이어졌고 완벽하게 대한민국을 아작내놨단 말이에요. 계엄으로. 계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가능성이나 지금 생각하겠습니까? 계엄을 통해 가지고 탄핵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지금 꿈이나 꿀 수가 있겠냐고요. 선거법 위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재판부도 알아서 눈치 보고 다 상식적인 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충분히 이재명이는 시간만 가면은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엄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라 꼴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과 그 쓰레기 친윤 유튜버들은 여전히 딸랑이를 외치고 있어요. 딸랑딸랑거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가기를 지금 막고 있습니다. 계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인데 탄핵을 왜 시켰냐 이 난리를 지금 치고 앉아 있습니다.
자기들 때문에 총선에서 완패했는데 총선의 완패 패배가 자기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거에 동의할 수가 있습니까? 이종석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인가 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대 정원 문제를 갖다가 이상하리만큼 숫자에 집착하는 불통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총선에서 완패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근거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론조사 다 보여드렸어요. 2월 달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2%였습니다. 2%. 그리고 총선 한 달 전에 2024년도 3월 5일부터 7일까지 이루었던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몇 퍼센트? 37%, 민주당이 몇 퍼센트? 31%, 6%나 앞서고 있었습니다. 총선 한 달 전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종섭, 런정섭이라고 하는 논란 터졌죠. 황상문지 그 사람의 뭐 이상한 식칼 발언 막 터졌죠. 의대 정원수를 갖다가 이상하리만큼 뭐 1,500명이었습니까? 2,500. 그거 뭐 집착하는 모습 보였죠. 김건희 여사 디올백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또 시간을 끌고 사과를 안 하려고 했죠. 그랬다가 결국에 총선 우리가 말아먹었던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그 네 가지 다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 친윤 유튜버들 아니었습니까? 김건희 여사 사과할 필요 없다. 김건희 여사 피해자인데 왜 사과해? 미친 소리 아닙니까? 총선을 갖다가 한 달 정도 앞둔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가 취재의 어떤 그 피해자다, 함정 취재의 피해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15%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눈가기를 막았죠. 그래서 대통령이 야, 유튜버의 진실이 있네. 유튜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진실이지. 여론조사 그거 다 조작된 거야. 이래 버려가지고 15%를 위한 선택을 4번 가까이 하다 보니까 85%가 등을 돌려가지고 총선에서 우리가 완패를 하게 됐던 겁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선거. 한 달 전에 6%나 우리가 앞서고 있었던 그 선거를 갖다가 이른바 그 친윤 딸랑이들과 쓰레기 친윤 유튜버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완패를 했던 거예요. 이미 그렇게 완패를 했는데 또 지금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어게인 뭐 이딴 소리나 지금 하고 있으면서 미쳤냐고요? 어떻게 윤어게인으로 어떻게 지금 대선에서 이기겠냐고요? 그렇게 딸랑거려가지고 한 자리씩 다 얻어먹지 않았습니까? YTN 방송도 뭐 얻어먹고 뭐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됐지. 뭐 지금 더 뜯어먹을 게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 또 앞세워가지고 또 뜯어먹으려고 합니까? 장동혁이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대표적인 기회주의자, 대표적인 진짜 기회주의 앞잡이 아닙니까? 저 진짜 이런 사람 보면은 구역질이 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기회주의적일 수가 있으며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랄할 수가 있는지. 무슨 뭐 탄핵전만 하더라도 구속 취소로 상황이 반전됐다. 윤석열 탄핵 인용되겠냐? 윤석열 탄핵 물 건너갔다. 계엄은 반국가 세력에 맞선 시대적 명령이다. 계엄은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또 미친 소리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여기서 등장해야 됩니까? 자기의 그 한낱 단순한 그 배지 한번 더 달아보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팔아먹습니까? 양심도 없습니까? 그렇게 무슨 뭐 자기 처음에 배지 달 때 한동훈 옆에서 딸랑딸랑거리면서 막 춤까지 추고 있던 그 양반이 이렇게 그냥 한순간에 바뀌어가지고 지가 뒤통수 쳐가지고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도 기가 막혔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180도 바뀌어가지고 소신이 있는 어떤 그 혁신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극우 아닙니까? 미쳐버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연구 과제요. 제가 봤을 때 장동혁이는. 으따 대고 하나님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들먹거립니까? 그때 했던 발언이 뭐예요?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거를 계엄으로 하나님이 고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떠들어댔던 양반이 제가 말씀드렸죠. 친윤 딸랑이들의 특징이 뭐다? 기회주의자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정치 권력에 따라 가지고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난 다음에 장동혁 입장 냅니까? 그렇게 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뭐 원래 가서 헌재 앞에서 막 시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암만 제가 찾아봐도 4월 1일 이 게시물을 끝으로 아무런 지금 게시물도 장동에 올리지 않고 아무런 입장 표명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사라졌어요. 이게 친윤이라고 하는 작자들의 실태라니까요, 여러분. 누가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단물 빨아먹고 딸랑딸랑거리기나 하고 슈퍼챗이나 뽑아먹는 그런 어떤 쓰레기 유튜버들이랑 이 친윤 정치인들이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 무조건 총선에서 이기는 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길이다. 무조건 대선에서 이재명을 막아야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저랑 누가 도대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충신이신 것 같습니까? 정말 보수우파 국민들이 눈을 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진짜로
친윤들은 제가 봤을 때 정신 못 차리고요. 정리해야 되는 대상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